혹시 장모님이 일부러 약을 흘린 건 아닐까요? 치매보다 무서운 진짜 속내가 따로 있는 건 아닐까요? 드라마 한 회로는 부족한 사람들. 여긴 다음화 주접단입니다. 오늘도 주접 한 스푼, 예측 두 스푼 뿌려봅니다. 지난 회차에서는 박정수가 마광숙의 진심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약봉지 사건 이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완전한 신뢰는 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동석은 박정수의 태도에 지쳐가며 이제 나도 장모님께 한마디 할 수밖에 없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한동석은 평생 장모님으로 모셔온 사람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고만 있을 수 없다고 느낍니다. 마광숙이 손을 다친 날 그만 나한테 오라는 자신의 말에 울컥 눈물을 보인 마광숙. 그 순간 한동석은 결심했어요. 더는 이 여자를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사랑을 미뤄두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한편 박정수는 약봉지를 되찾아간 후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마광숙이 자기를 탓하지 않고 조용히 약을 돌려준 그날부터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처음엔 내가 저런 여자에게 딸의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나? 반감이 컸지만 점점 그 마음이 바뀌어가는 자신이 낯설기까지 했어요. 딸을 대신할 수 없는 여자인 건 맞지만 동석이 행복하다면? 이런 혼잣말을 하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던 거죠. 하지만 어느 날 박정수는 친구들과의 점심자리에서 마광숙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막걸리 장사라니. 그것도 남편 죽고 나서 술도가까지 물려받았다더라. 혼자 몸으로 집안 5형제 사이에서 뭘 하겠다고. 자극적인 말들이 오가며 박정수는 다시 마음을 굳히기 시작해요. 이 결혼 아직은 안 돼. 그날 밤 한동석은 마광숙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장모님께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엔 분명히 제 입으로 우리 결혼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자 마광숙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분이 아직 완전히 인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분 눈엔 절대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동석은 단호합니다. 그건 장모님 몫이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며칠 후 마광숙은 박정수에게 직접 점심 약속을 잡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한참 정적이 흐르다 박정수가 먼저 말문을 엽니다. 아직도 우리 딸 자리에 들어오고 싶습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마광숙은 차분히 대답합니다. 그 자리는 절대 대신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동석 씨 곁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박정수는 대답 없이 물만 마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실 나 요즘 기억이 자꾸 흐릿해져. 약 먹는 것도 마광숙 씨가 알았지. 하지만 내가 두려운 건 기억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내가 당신을 믿는 게 맞는지 그게 자꾸 헷갈려요. 그 말을 들은 마광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엽니다. 절 미워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동석 씨와 저 둘 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의 그늘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면 그것도 슬픈 일이잖아요. 며칠 뒤 한동석은 박정수를 찾아갑니다. 더는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저 결혼하겠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고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바꿀 생각 없습니다. 박정수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해요. 그래, 자네도 지쳤겠지.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고 싶었어. 만약 내가 기억을 모두 잃고 마광숙이란 여자를 내 딸을 밀어낸 여자라고 계속 기억한다면 자네는 그때도 똑같이 선택할 수 있겠나? 순간 한동석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어요. 박정수는 그간의 불신과 감정, 그 모든 것을 이 질문 하나로 정리한 겁니다. 한동석은 조용히 대답합니다. 네, 저는 그때도 똑같이 그녀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박정수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돌아서려던 순간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앞으로 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게. 한동석은 그 자리에 남아 깊은 숨을 쉽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하나씩 통과해야 하는 시험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한동석과 마광숙이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수가 며칠 전 받은 병원 검사 결과. 단순한 알츠하이머가 아니었어요. 진행 속도가 빠른 전두엽 치매의 초기 단계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박정수는 한동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까 말까를 두고 계속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체면을 중시해온 인생을 살아왔고 치매라는 단어가 자신을 약한 사람으로 만들까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박정수는 혼자 병원을 찾아가 입원은 아직 미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진단 시점을 놓치면 약물 반응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박정수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박정수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공원 벤치에서 혼자 있다가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된 것이었어요.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동석과 마광숙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실 앞에서 마광숙은 한동석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심을 전해도 될까요? 과연 마광숙의 진심이 다친 박정수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정수는 자신의 병을 숨긴 채 이 재혼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들의 갈등은 단순한 재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서로가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쌓아갈 수 있을지 그 답은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주접도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다음화 주접단이었습니다.